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 만난 행정사의 무게. 진실을 사랑하는 것과 진실을 견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 말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그저 철학적 명제로만 여겼다. 하지만 행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특히 산업재해와 공정거래, 행정심판 분야에서 의뢰인들의 절박한 사연을 마주하며 이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대작에는 세 형제가 등장한다. 지적이고 회의적인 이반,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드미트리, 그리고 영성과 믿음을 추구하는 알류샤. 이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 표도르의 죽음이라는 진실과 마주한다. 읽으면서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이들의 모습이 내가 만나는 의뢰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이반의 논리와 산업재해의 현실. 이반 카라마조프는 신이 존재한다면 왜 무고한 어린이들이 고통받는가라며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의 논리는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그 완벽한 논리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숨어 있다. 1년차 때 나도 이반과 같았다. 첫 산업재해 사건을 맡았을 때였다. 50대 중반의 건설 현장 반장이 추락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사건이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해 보였다. 이건 100% 업무상 재해예요. 법적으로 명확해요. 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그날 점심에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셨다고 했지만 객관적 증거 앞에서 우리의 주장은 흔들렸다. 이반처럼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현실의 불합리함에 분노했다. 그때 선배 행정사가 말했다. 병우가 법은 논리야. 하지만 사람의 삶은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어. 네가 지금 하는 일은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그 진실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드미트리의 감정과 공정거래의 복잡함. 드미트리는 감정의 사람이다. 사랑과 증오, 분노와 회한이 교차하며 그를 지배한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도 살인자 취급을 받는다. 2년차에 담당한 대형마트 갑질 사건이 생각난다. 중소납품업체 대표가 찾아왔다. 대형마트에서 갑자기 납품 단가를 20% 깎으라고 해요. 안 그러면 거래 중단이래요. 그의 목소리에는 드미트리처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였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신고를 하면 조사 과정에서 대형마트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다. 선생님, 정말 이기겠어요? 의뢰인이 물었을 때 나는 주저했다.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말끝을 흐렸다. 드미트리처럼 감정적으로는 그들을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하면 답이 달라졌다. 결국 우리는 협상을 통해 단가 인하폭을 10%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병우가 이게 정의로운 거니?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었다. 알류샤의 믿음과 행정심판의 지혜. 알류샤는 세 형제 중 가장 어리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지녔다. 그는 절대적 선악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개별적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절하라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본다. 3년 차부터 나는 알류샤의 시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차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게 된 것이 계기였다. 소규모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여사장님이 의뢰인이었다.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고 반품도 마음대로 해요.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면 다른 업체 쓴다고 협박하고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신고는 법원 소송과 달리 화해나 시정 조치의 여지가 많다.
신고하면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이 길고 그 사이 거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공정위에서 조정을 제안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결되면 돼요. 저도 계속 납품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나는 알료샤가 보여준 지혜를 깨달았다. 완벽한 정의보다는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 의뢰인도 상대방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과 전문가의 책임. 소설에서 조시마 장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 죄가 있다고 말한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행정사로 일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작년에 담당한 사건이다. 뇌출혈로 쓰러진 직장인의 가족이 찾아왔다. 야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무관하다고 하네요. 사실만 놓고 보면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달랐다. 그는 몇 달간 연일 계속된 야근으로 지쳐있던 상태였고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 소견이 있었다. 근로자도 회사도 그리고 이 상황을 단순하게만 본 저도 모두 놓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조시마 장로의 말을 빌려 설명했다. 완벽한 증명은 어렵지만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업무 일지, 동료 증언, 의료진 소견 등을 꼼꼼히 준비해서 재심사를 신청했다. 몇 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결정이 나왔다. 법적 다툼이 아닌 치밀한 준비와 설득을 통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변호사가 된 알료샤의 의미. 소설의 에필로그에서 알료샤는 법학도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순수한 영성을 추구하던 그가 세속적 법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것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구원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5년차가 된 지금 나는 매일 이 선택의 무게를 느낀다. 의뢰인들은 각자의 이반, 드미트리, 알료샤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온다. 어떤 이는 논리적 해답을 원하고 어떤 이는 감정적 위로를 구하며 어떤 이는 현실적 타협을 받아들인다. 어제도 한 의뢰인이 물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나는 조시마 장로의 목소리로 답했다.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행정사라는 직업은 진실을 찾는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견딜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와주는 일이다. 때로는 이반처럼 논리적으로, 때로는 드미트리처럼 감정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알료샤처럼 지혜롭게. 병우가, 너는 매일 작은 조시마 장로가 되어가고 있구나. 완벽한 정의를 구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뢰인들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으니까. 인간은 넓다. 너무나 넓다. 나는 그를 좁히고 싶다. 마이너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